잠시 눈을 붙였던 항현은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혁춘과 함께 병방의 안내로 윤진사의 집으로 향했다. 고을의 동남쪽 볕바른 곳에 기슭가는 좋게 넘을 큰 저택이 있었다. 이리 오너라. 같이 간 병방의 큰 방문 호성에 안쪽에서 부산하게 빗장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머슴이 하나 나와 물어보았다. 누구시오? 관아에서 나왔네. 어른을 뵙도록 해주시게. 낯익은 얼굴을 확인한 머슴이 안으로 들어가 집사에게 전하자 곧 집사가 나와 병방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지금 저희 어르신이 의관정대 중이십니다. 들어와 사랑에 기다리십시오. 응, 그렇세. 병방과 항현, 혁추는 집사의 안내를 받아 그 저택의 가장 바깥의 사랑채에 앉아 기다렸다. 일각이나 지났을까. 다시 집사가 나와 내채의 응접실로 셋을 안내했다. 그곳에는 투실투실한 몸에 꼬리가 처진 눈을 가진 세 줄 수염을 가진 노인이 비단 옷을 반짝이며 정제로 셋을 만났다. 별내 무양하셨습니까? 진사어른. 자네도 별거 없으신가? 근데 이분들은 아는 사이들끼리 간단한 인사가 끝나고 윤진사는 항현과 혁춘을 병방에게 물었다. 병방이 입을 떼기 전에 항현이 먼저 자신들의 소개를 했다. 저흰 한양에서 이 고을의 호환을 조사하고자 나온 파견관들입니다. 호환을 조사하는 중에 별건의 사정이 포착되어 수사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범이 사람 잡아먹은 사건에 내 협조를 구하다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만. 그때 접객의 예로 얼마간의 다과를 여종이 내어왔다. 항현은 일부러 여종이 있는 데서 본론을 꺼내놨다. 달꿈이라고 자진한 계집아이의 사건에 이 집 아드님이 관련되어 있다 하더군요. 아드님을 관하로 동행하려 합니다. 다과상을 차리고 나가던 여종이 놀란 얼굴로 사랑을 얼른 빠져나갔다. 잠시 항현의 말을 하나하나 공심느라 멍하게 있던 윤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호환이라 하지 않았나? 대충이가 사람을 잡았다면서. 근데 내 자식 얘기가 왜 나오는 게야? 항현과 혁춘이 대거리도 않고 가만히 윤진사를 쳐다보았다. 캥기는 윤진사가 언성을 더는 못 높이고 바로 말머리를 낮추어 한양의 파견관이 아닌 아는 나체 병방에게 애답게 사정했다. 그 탈사건은 우리 아이와도 상관없고 호환과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연관이 있을 성쉽지 않네. 벌써 묻은 일을 가지고 다시 왜 꺼내어 이러시는가? 지금 겁탈이라 하시었습니까? 진사어른은 겁탈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로군요. 윤진사가 병방에게 던져 붙인 말을 항현이 떼어 다시 윤진사에게 던졌다. 윤진사는 또 잠시 멍이 있더니 아차하는 표정으로 허겁지겁 다시 말을 만들었다. 아니, 아니, 그게, 그것이 아니고, 그게 뭐더라? 아, 그래, 글, 근친간의 통정, 그래, 그걸로 사람 사는 고을의 맑은 윤리와 정기를 흘리지 않았소이까? 도성의 파견관 날이, 그거요, 그 사건은 그거요. 시덥잖은 변명에는 상대도 않겠다는 듯이 항현은 윤진사를 쳐다만 보았다. 여기에 항현이 여종에게 일부러 들려준 사건의 재수사 통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버지, 그 계집애 겁탈한 것 다시 수사한다고요? 당사자가 숨을 씩씩대며 항현 앞에 절로 나타난 것이다. 그 모습에 그리고 나타나며 던진 변에 윤진사가 고개를 숙이며 한쪽 관자놀이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아니, 그 남매도 다 깨끗이 죽었다면서 뭘 다시 수사한다는 거요? 아마도 평소에 동네에서도 드문드문 보던 병방이다 보니 같이 있던 항현과 혁춘을 그 아래 딸린 말단 관속들인 줄 알았나 보다. 얘기를 감추지도 않고 줄줄 늘어났다. 그 많은 증인들에게 쌀 2선, 면포 내 필시 감기고 겨우 일을 끝냈는데 다시 하자면 좀 더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 이것들이 아예 우리 집을 들어먹으려고 덤비는 거구만. 해보라지. 아버지, 이번엔 한양에 황창성 대감께 말을 넣어서 아예. 땡! 자기 입으로 내놓을 소리, 감출 소리 구분 못하고 다 떠버리자 듣다 못한 윤진사가 소리를 딱 질러 자식의 입을 막았다. 오강이 이놈아, 이 분들은 도성에서 오신 파견관 분들이시다. 말해, 각별히 예를 갖추거라. 그제서야 인물들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오강은 병방과 같이 있는 항현과 혁춘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런 오강에게 항현이 거꾸로 물었다. 쌀 2섬의 면포 4필로 사람을 사셨다고요? 몇 명이나 사셨습니까? 아, 아니, 그게요. 그게 아니고 더듬대는 아들을 보다 못한 아비가 대신 나섰다. 이거 왜 이러시나?
저놈이 한말하는 모자란 놈이라 아무렇게나 짓거린 것이오. 아니, 전 분명히 들었습니다. 쌀과 면포로 증인들을 사셨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일단 관하로 데려가겠습니다. 압송이나 추포가 채모를 훼손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동행 정도로 하지요. 포박도 않겠습니다. 그 정도면 예우를 많이 해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진사는 정합성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게 되자 얼굴이 불끄락푸그락하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떼를 쓰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 고을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썼건을 내게 이런단 말인가? 내가 고을의 환난이 닥칠 때마다 얼마나 희생을 한 사람이던가? 삼부로 받을 이자도 일부만 받고 다 굶어 죽게 생기면 쌀까진 안 돼도 납작불이 한두 말은 넘짓이 주기도 하지 않았나? 중언부언 뿌리든 말을 던졌지만 목표는 분명히 잡았다.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항현과 혁추는 차마 못 밀어붙이고 애꿎은 병방을 붙들고 늘어졌다. 병방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보게 한 번만 이쪽 사정 좀 봐주시게. 아니면 현감 나으리를 내 직접 만나야 하는가? 그러자면 내 그럼세. 저놈이 벌인 일만 다시 캐지 말고 무마해 주시게. 하인들 중 번치라는 자도 연관되어 있다 들었습니다. 같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병방이 괴로워 보인 항현은 약간 매몰찬 어조로 하나를 더 보태 요구했다. 그러자 윤진사가 항현에게 성질을 내버렸다. 아니 이보시게 도성날이 자네 누군 줄 알긴 알아. 내가 이 얘기를 구차히 안 하려고 했지만 해야겠구만. 내가 한양의 황창성 대감과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 줄 아시는가? 내가 서신 한 통이면 자네는 날아가는 게야. 나를 뭘로 보고? 나도 관아에는 안 가오. 번치놈 데려가려거든 데려가시오. 하지만 나는 안 가오. 뻔치도 안 돼. 이 양반의 사유재산을 관에서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 법은 없어. 오강이는 자기만 무사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윤진사는 하인을 혼자 떨궈 놓으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 하인까지 못 내준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불안에 떠는 윤씨 부자의 망동이 조금은 측은하게 느껴졌던 항현이 조금은 안심을 시키려고 다른 말을 얹어 주었다. 지금 호환과의 연관성을 물어보셨죠? 그 겁탈건과 호환은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호환과 겁탈? 아니지 겁탈이 아니라 윤리를 더럽힌 범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게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사오나 범이 쫓는 인간들의 다음이 지금 그 겁탈건의 연루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포나 압송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저희와 가시는 것이 우물 소중히 하시고 불상사를 피하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잠시 생각을 하려던 윤진사의 숙고를 오강이가 막았다. 실서, 교묘히 사람을 꼬시는데 나는 안 가오. 그 전에도 가봤는데 사람을 위압하고 겁주는 것이 편하지 않은 곳이었어. 나는 안 가오. 아마도 지난번 일이 그냥 덮이긴 했지만 관아의 아전들이 조사 과정상에서 나름 벌을 줄 수 있는 만큼은 줬나 보다. 피의자로 다뤄져 봤던 경험에서 오강이 바락바락 우기며 아니 가겠다 용을 쓰자 윤진사도 결국 입장이 돌변하여 그 어떤 협조도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기 시작했다. 지역에서 콧방귀 좀 뀌는 토호가 이미 깊이 묻었다고 생각한 사건에 순순히 나오리라 생각한 적 없는 항현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일 아드님이 호환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자식을 잃고 후회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윤진사는 호환이란 말에 잠깐 떠는 듯했지만 이내 허세를 갖췄다. 어차피 맞을 호환이라면 관아에 있기보단 여기서 우리가 호랑이를 잡아도 되지. 관아에는 호랑이 잡는 괴물이라도 있는가? 범이 나온다면 어디든 마찬가지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둘을 곧 윤진사 집에서 나왔다. 한 시즌 가까이를 씨름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데에 병방이 송구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 병방에게 항현은 슬쩍 미소까지 보였다. 살구나무 집에 허일균이라는 자를 데리러 갑시다. 그 자는 잘 되었으면 좋겠군요.